이 사랑에 빠지기 전에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? 얘기해도 소용없지만 해보겠습니다. 엄마한테 물어보세요. 엄마는 철저히 나만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분이에요. 대부분 이혼하러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. 부모님이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.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예요. 그놈의 사랑이 살아봐야 눈이 제대로 떠지니 문제인 거죠. 변호사님 볼 때 주로 여기는 여성 시청자가 많으시니까 이런 남자 또 이런 여자를 만나면 죽도록 고생만 한다가 아니라 죽도록 고생만 하다 헤어진다. 그렇죠. 네. 맞아요.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형이 있지 않습니까? 있죠. 저는 제 남편을 추천드립니다. 안 하셨어야 됐어요, 그분은. 대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남자랑 결혼할 때 첫 번째 돈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. 우리가 좋게 말하면 근검절약한 사람이죠. 그런 사람이자 또 나쁘게 말하면 짠돌이라고 말하는. 근데 이 결혼해서 안 되는 사람은 짠돌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그건 너무 후한 평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돈을 절대로 주지 않고 아내에게 돈에 관련해서는 철저히 모든 걸 다 비밀로 하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. 네. 자기가 알아서 샥샥샥 봐서 어느 날 딱 집을 사고 어느 날 딱 차를 선물해주고 이러면 괜찮아요. 괜찮죠. 근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돈에 대해서는 아내한테 주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으면서 이혼할 때조차도 안 주려고 하는, 돈을 안 주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. 사랑이 없습니다. 맞아요.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. 돈 안 주는 남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말해요. 아니, 사랑을 돈으로 평가하는 거 불순한 거 아니냐? 뭐 꽃뱀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남자분, 그럼 그 사랑은 책임 있어요? 그렇죠. 돈 안 주는 사랑은, 그렇죠. 돈 안 주는 그 사랑이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? 네. 그 다음에 돈 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?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준다는 얘기는 나를 인간답게 살 수 없게 한다는 얘기예요. 맞아요. 근데 여자분들이 이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결혼하면 나아지겠지? 그럼 나는 검소한가 봐. 뭐 이렇게. 허튼 돈 안 쓰겠지? 네. 모아서 뭐가 갑자기 나타나겠지?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? 그런 분들이 돈을 또 어디다 쓰냐?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네. 오늘 아내분들의 증언들에 가면 어느 날 뭐 시댁에 집 고친다고 턱 1억 내놓고 신우가 시집 간다고 뭐 1억 내놓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야. 나한테만 인색한 거예요. 나한테만. 그 다음에 처갓집에만 인색한 거예요. 이렇게 선택적으로 인색한 거니까 이건 사랑이 없는 거 맞죠. 예, 돈 안 주고 인색한 사람.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? 일단은 그 거짓말하는 남자인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냐면 눈 뜨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. 그래서 이제 사소한 거짓말,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. 저 하늘에 달을 따다 주리. 용서하죠. 용서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전지현 닮았어. 이런 말 용서하죠.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겠어요? 아이, 정말 그 진심이지. 아이,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걸 속이냐면 학력. 맞아요. 학력을 속이고, 물론 지금 학력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학력이 직장을 결정하고요, 직장이 그 사람의 소득을 결정하고, 소득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안정과 장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스펙을 보죠. 그럼요. 중대한 거짓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집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사소해요. 그 다음에 직장, 뭐 직업이 없는 데 있다고 한다거나, 그 다음에 뭐 일용직을, 아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벌어서 하는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, 뭐 대기업 뭐 임원이라든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, 이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,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, 이렇게 해서 결혼할 때부터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살 집을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, 엄마가 집 사놨대. 근데 거기 전세 세입자가 좀 빠지는 게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고 나갈 때까지 일단은 처갓집에 살자고 7년째 지금 처갓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. 그 거짓말이 시댁도 아니고 처갓집에 살면서 직업도 없이 이렇게 무의도식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, 근데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요.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거짓말인지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도덕의식이 아예 바닥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 안 됩니다. 돈 안 주고 거짓말이 일상이고, 세 번째가 드디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남자. 집착이 강한 사람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집착. 이거 무섭죠. 이거 그 아내분들이 이혼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꼬챙이처럼 말라 있어요. 대꼬치 말라서 40kg 넘는 분도 드물어요. 너무나 남편한테 시달림을 당해서. 집착이 거의 뭐 의처증이라고 그렇죠. 밀접되는 병 거죠. 정도인데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.
이게 맹점이 구분하기가 어려워. 너무 날 사랑하니까. 그쵸. 사랑한다는데. 나만 쳐다보고 네, 있는데 네.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슬프면 같이 울고 이거 정말 매력적이에요. 여자분들이 펑 빠지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구속이죠. 한번 생각을 해봐서. 지옥이 되는 거죠. 그럼요. 애기들도 자기만 이뻐하고 그러면 나중에 귀찮아하잖아요. 뿌리시잖아요. 근데 세상에 아무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스스로 그것도 지쳐가기도 하지만 본인인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해주지 않으면은 그걸 굉장히 괴롭혀요.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. 현관문 아예 열지 말라는 거예요. 자기가 다 사다 줄 테니까 필요하면 말만 하라고. 내가 다 해주잖아. 이렇게 얘기하겠죠? 처음엔 좋았죠. 처음엔. 그 하다못해 학부형 모임 가서 같이 부부 동반해서 가서도 고개를 이러고 있어야지. 고개를 들어 누군가를 막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그 남자 마음에 들디? 옛날부터 알던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뭐가 좋아서 쳐다봤어? 너 보니까 5초 쳐다보고 있더라? 아, 이런 사람들 정말 못 삽니다.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한다가 지나쳐서 병적인 집착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. 네. 사실은 게 아니에요.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여자로 돌아가서 이런 여자도 절대 민폐니까 결혼 안 해야 된다. 이런 여자를 안 골라야 된다. 있지 않습니까? 낭비벽 있는 여자죠. 네. 첫 번째. 낭비. 낭비벽 어유 있는 너무 여자. 대조적인데 돈 안 주는 남자와 낭비벽 있는 여자. 그러니까 이혼하러 온다고 할 때 네. 그 아내분들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사유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경제 문제를 따지고 보면. 근데 남편은 아내의 과소비, 낭비벽을 문제 삼는 경우예요. 그러니까 안 쓴다, 짠순이다 이거 갖고 문제 삼질 않아요. 그쵸 그쵸. 네. 집사람이 너무 짜서 못 살겠어. 이건 그런 없죠. 경우는 드물고 네. 낭비벽이 심하다라는데 이 네. 낭비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. 네. 소득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따라 다 달라요. 그럼요. 그래서 남편이가 본인의 소득을 뛰어넘는 그 돈을 쓰는 거예요. 끊임없이 계속해서. 네.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래가 없죠, 이 집도. 그거 가지고 전셋집을 얻겠어요? 집을 살 수 있겠어요? 맞아요. 애들을 유학을 보낼 수 있겠어요? 그러려면 돈이 이렇게 모아져야 되잖아요. 돈이 모아지지 않고 항상 내년, 후년 벌을 돈까지 미리 땡겨서 쓰고 있으니까. 그 다음 할부로 다 끊고 살고 있으니까. 이런 경우에 이제 미래가 없고 남자들이 이제 영원히 불행하죠. 돈을 버는 낙이 없어요. 가족들도 불행해지죠. 네. 예. 근데 과거에는 그런 낭비벽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제 연애할 때 보면은 멋있죠. 자기 멋있게 치장하고 그러니까 매력 있어요. 근데 네. 결혼해서 처음 딱 보면 돈 좀 지나치게 쓴다. 낭비벽이 있다. 이혼해야지. 이런 생각을 못 해요. 아주 고생을 할 대로 하고 팔 거 다 팔아먹은 다음에 이제 이혼을 생각하는데 요즘 남자들은 냉정해요. 1년 딱 살아보고 아니야 싶으면 가차없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카드값 내역이 이게 좀 심한데. 네. 네. 한 1년 살아보고 이거 아니야 그럼 가차없이 이혼 청구를 하는데 딱 정확히 청구합니다. 과소비, 낭비벽 이렇게.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네. 그 사람이 그 세전 연봉이 5천이에요. 세전. 네. 근데 이거는 실제로 아내가 8천 1억씩 써요 1년에. 그 세전 연봉이 외벌인데요. 5천이면, 네, 5천이면 네. 실수령액이 300이 안 돼요. 안 되죠. 이거저거 띄고. 네. 근데 그걸 8천 1억씩 쓰려면 한 달에 1,000만 원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. 자기는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. 감당 안 되죠. 그래서 바로 뭐 이혼 청구하고 저희도 가서 할 말이 없어요. 할 말이. 근데 그거를 어디 이렇게 편하게 예를 들면 집을 샀다든가 이제 영끌족이라서 뭐 오피스텔 샀다 이것도 아니에요. 피부 관리하고 화장품 사고 옷 사입고 뭐 모임 나가서 뭐 브런치하고 뭐 이런 브런치하고 이런 걸로 그냥 여행 가고 표시도 안 나는 돈으로 1억 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못 고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봐도 못 고칩니다. 그래서 낭비벽이 있는 아내와 사는 남편분들이 정말 죽도록 후회하시고 맨날 그 빚에도 허덕거리고 1억 원짜리 전세 하나를 마련을 못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여자분 권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럼 두 번째는 낭비벽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는 안 씻는 여자분들. 안 씻어요. 씻지 않는 사람. 게으른 분들. 아, 본인 몸만 안 씻는 게 아니라 청소라는 걸 하는 적이 없고.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대요. 근데 남편분 얘기 저녁 때 들어오면 그대로 있대요, 항상. 그래서 남편분이 저녁에 들어오면 퇴근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, 들어서 밥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, 아내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. 말로는 애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는데. 설거지도 안 해 있고, 네. 청소도 안 해 있고, 세탁기도 안 돌려 있고, 뭐 이런.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했대요. 네. 뭐 살림을 못 배워서 그렇겠지. 애 낳고 나서는 애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겠지. 환갑이 됐는데도 그러고 사신다는 거야. 그래서 딸이 그
아내가 딸 집에 네. 손녀딸 받으러 1년 동안 가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. 집이 깨끗하고.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런 사유로 이혼이 될까는 제가 장담 드리기 어렵습니다. 이게 어려워요. 안 씻고 그러네. 청소 안 한다고 이혼이 됐다라는 거 근데 보셨어요? 본인이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지옥 같은 거죠. 그 여자분 하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. 네. 남편분 하는 얘기가 여름에도 일주일 안 씻는데요. 몸을? 냄새 난다 샤워 좀 해라 그러면 환경보호자인가요? 모르겠어요. 자기 땀 안 흘렸다고 어머. 안 씻어도 된다고 안 씻는다는 거예요. 미친대요.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조금 지적을 자꾸 하시면 기본적인 청소 빨래하고 자기 몸 샤워 정도 그건 하셔야 남편을 되는 위해서가 것 같아요.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. 아이들 위해서도요. 아이들 위해서. 아이들에서도. 예. 드디어 이제 세 번째. 예. 이제 세 번째는 그 성형하는 여자분이에요. 성형 중독. 성형 중독. 오. 이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쌍꺼풀 좀 고치고 뭐 보톡스 좀 뭐 1년에 한 번씩 막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성형이에요. 다. 그것도 반복적으로. 이 사람은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해서 남자분들이 그 성형 중독으로 인해서 이혼하겠다고 오면은 그 종합 세트로 가요. 성형술 자주 하면서 가산을 탐지합니다. 그 다음에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. 가사에 소홀해져요. 일단 내가 멋있어지면은 이제 사진을 탁 올린 다음에 팔로워들이 생기잖아요. 번개티하고 만나러 가고. 어머. 그 다음에 외도로 이어져요. 어머.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SNS 보고 있어요. 그렇죠. 애들하고 남편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. 그래서 어머. 살림하는 여자로서는 아주 부적당합니다. 그래서 아. 성형 중독은 좀 문제가 많고 외도롭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그런 본인이 이렇게 발산하고 싶은 이런 욕구, 욕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, 아내로서, 엄마로서는 좀 부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. 근데요, 이렇게 아까 이제 신은숙 변호사께서 이제 톡톡톡 꼬집어주셨던 이런 새 유형들을 이 사랑에 빠지기 전에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? 뭐 얘기해도 소용없지만 해보겠습니다. 엄마한테 물어보세요. 엄마한테.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철저히 나만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분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.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. 요즘은 대놓고 반대 못 하시거든요. 네. 조금 그렇다 하시면 좀 고민을 진짜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혼하러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. 부모님이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.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나는 이런 일을 반대했다. 아들도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예요. 근데 그게 참 그놈의 사랑이 살아봐야 그렇죠. 눈이 제대로 떠지니 문제인 거죠. 참 인간사 비극이죠. 근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깥분의 어떤 점을 보고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? 안 똑똑해서요. 왜 우리는 안 똑똑한 남자들을 다 만났을까요? 저는 네. 경쟁에서 지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딱 이제 체육대회 할 때 네. 운동이나 노래 뭐 이런 거에 별로 재주가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스타트가 빨라야 돼.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총이 울리는 순간 탁 튀어나가는 이 자세로 평생을 사니까 그런 거 관심이 없어 보여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또 살아보셨으니 수많은 분들을 고민 보따리를 들고 온 분들, 문제를 껴안고 오신 분을 만나보셨으니까 어떤 사람이랑 사는 게 그래도 좀 평화로울까?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달을 손가락으로 가르칠 때 달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. 여기 쳐다보지 말고. 그래서 같은 공동의 목표,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경우가 좋아요. 그래서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학위를 같이 받는다든가 뭐 금메달 따는 이런 거 아니고 하다못해 반려견을 같이 기르면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주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취미, 등산이든 낚시든 같은 취미를 하면서 부부라는 그 아이들 문제, 가정 문제를 떠서 둘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심점만 있으면 평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어려움들을 겪어가고요.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뭐 행복한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남성, 여성으로서 서로에게 매력을 놓지 말아야 돼요.
근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가족끼리. 음. 남성, 여성으로 매력 끌려하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.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면 남편이 같이 할 수 있지?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대부분 보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배짱 부리고 계신 분들이 불행하세요. 21세기 현모양처 신은숙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.